박명수 안에 성공 건물 투자 퀘스천 결국 이분만 돈을 벌고 계심 이렇게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또 생각보다 의미 있기도 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 과연 이분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번 같이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해가지고 다 스타벅스와 관련돼가지고 잘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뉴스에 도배를 해가지고 보니까 박명수 아내 한수민님 분 스타벅스 건물 137억에 또 샀다 세 번째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분은 뭐 개그맨 박명수 재밌죠. 항상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은 달려볼까요? 보시죠. 자 부러우신가요? 과연 대박 행진일까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대박 행진일까요? 자 보면 이 사례는 보통 건물을 할 때 법인으로 많이 합니다. 법인을 세워가지고 대출도 좀 잘 받을 수도 있고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드는데 이 건은 개인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매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박명수 와이프분 명의로죠. 그러면 출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성북구 동선동이죠. 잘 아실 겁니다. 해가 보면은 이거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대지 53평, 그 다음에 지상 4층, 지하 1층에 2011년도에 대출금 약 11억 원을 들여서 29억 원의 낡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했죠. 보시게 되면 그렇죠. 성신여대의 상권이죠. 성신여대 상권, 메인 상권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스타벅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살표 노란색 스타벅스 건물이죠. 여기를 11년도에 매입하셨다는 거죠. 자, 11년도 매입 때 다음 로드뷰를 보면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봐가지고는 딱히 잘 모르겠죠. 이거를 29억에 매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온 로드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좀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는 상가를 넣으면 이런 것들에서 통유리로 하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한 가격이 14년도에 46억 6천만 원에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약 한 17억 6천만 원이 나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들 얘기고 제가 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좀 정확한 얼마 정도의 수익인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빠져있는 뭐 자세한 건 뭐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왔고 나온 걸 봐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 리모델링은 한 3, 4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하려면 더 비쌀 텐데 아무래도 이때 요 사이에 11년도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기타 뭐 취득할 때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고 비용 뭐 중개 수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자 비용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도 더하게 돼서 빼익을 뺀다면 차익이 생각보다 17억 정도로 계산이 되지 않고 한 12억 정도가 되고 이 정도가 나왔을 때 개인으로 양도세를 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6억 정도의 한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4년도에 6억 정도면 마포에 34평 아파트 정도 가격 되거든요. 14년도에 엘스가 한 뭐 9억 전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실 엘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포가 한 낡은 거는 한 5억, 그 다음에 좀 하는 건 6억 정도 됐으니까 요 건물을 해가지고 성신여대 건물을 해가지고 한 6억 정도의 수익이니까 뭐 많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대박 정도의 수익은 아니죠. 이렇게 보유 기간도 한 3, 4년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고요. 두 번째 방배동 건물에선 좀 수익이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그 성신여대 걸 팔아서 방배동 건물을 하는데 역시 대출을 많이 땡깁니다. 그리고 방배동은 워낙 땅이 크죠. 그러니까는 대지가 222평 정도 되는 2층짜리죠. 그래야 2층짜리 그때 식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기타 식당.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요걸 신축을 한 겁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173억에 팔았다는 거죠. 173억에.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로는 시세 차익이 84억 원 정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위치는 지금 내방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스타벅스라는 말이 있죠. 이 스타벅스 자리가 있어가지고 내방역 대로변이고요. 옛날에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로드뷰를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코너 자리의 위치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기사식당이죠. 여기 한 89억 정도에 14년도에 매입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걸 가냐면 신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짜자잔 이렇게 신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넣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21년도인가요? 예, 매도를 했죠. 자, 그래서 자 15년도에 이렇게 15년도네요.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아까 그 비용에서 87억이 아니라 신축 비용을 더해야겠죠. 이게 보면은 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15, 16년 정도에 신축 비용을 더할 땐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한 연면적 100평당 뭐 8억에서 뭐 10억, 11억 이렇게 건축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때는 아마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건축비가 나왔고 그다음에 취득 기타 비용들이 한 5억 정도 더해진다면 21년도에 173억에 매각을 했으면 아마 시세 차익은 50억 정도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약 절반 한 25억 원 정도의 실수령에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죠. 성신여대에 비해서 요때 좀 시세 차익을 거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때 확실히 건물값이 올라줬죠. 건물값이 15년도에 올라준 건 아니고요. 한 18, 19, 20년 그렇게 되고 또 최근에 뭐 한 2, 3년 사이에 더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 건물값이 올라줘가지고 했지만 그 25억도 큰 돈이긴 한데 뭐 80매덕 정도의 수익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강남 건물을 손을 대가지고 하는 거는 확실히 개인 명의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떼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죠. 자, 세 번째 마포 서교동 건물입니다. 서교동 건물인데 21년도에 139억에 매수했다는 겁니다. 대지가 119평이고 이걸 나누게 되면 평당 1억 1,60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대출은 약 역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대출을 잘 땡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옛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요. 홍대 입구 지하철역 쪽이 아니고 그 홍대죠. 홍대 대학로에 그 정문이죠. 여기 홍대 입구 정문인데 그 옆에 보면 여기 키친 205라고 들어와 있죠. 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반면 여기 그 라인 쪽이 옛날 미술학원 자리가 있었던 자리들인데 그 코로나 때 이 미술학원이 폭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치동 쪽으로 다 가버려 가지고 상권이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 홍대 쪽 아래쪽 상권들은 잘 살아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상권이 더딘데 이 건물을 산 거죠.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점에 있는 건물이고요. 땅이 생각보다 크죠. 뒤 주차장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샀다는 겁니다. 요거를 사셔가지고 요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여기다 뭐 입점을 시켰겠죠. 그래서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다시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 보시면 139억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는데 비싸다고 표현하지 뭐라지 어쨌든 돈을 주고 샀죠. 이제 뭐 이 정도 가격.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약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370평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건축비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30억에 37억 정도. 이 정도로 뭐 나오게 되고 기타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면 여기다가 더한 비용이 한 175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평당 한 1억 5천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가 현재 시점에서 1억 5천에 팔릴 수 있는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거의 그러면 최고가 그 홍대 입구역 주변은 가능한데 지도를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조금만 볼게요. 요 라인 쪽으로는 뭐 1억 5천 정도의 신축 건물이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언덕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1억 5천 정도의 이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하려면 2억 정도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지금은 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좀 시간이 흘러야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가 돈을 벌었냐면 자 이거죠. 결국 건물을 사고 팔 때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입니다. 국가. 이걸 좀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한수민 씨는 뭐 이렇게 건축도 하고 고민해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수익을 남겼지만 어쨌든 간에 건물을 사고 팔 때 가장 돈이 많이 남는 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가라고 하고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배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건물 투자는 최대한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억이면 100억 갖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한 대출을 활용해서 그 레버리지죠. 그러니까는 뭐 80억 정도 대출하고 뭐 그런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조금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100억을 다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분을 보시게 되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가공의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그러니까는 건물 투자는 한 번에 가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거쳐야지만 이 3번하고 연결된 건데 가공을 거친 것들에 대해서 스타벅스 임대료 높은 업종을 유치해서 좀 건물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잘 응용하시게 된다면 건물 투자를 할 때 좀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고 한 번쯤에 가공을 거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투자는 아파트 투자만 하셨던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은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신에 조금 난 노력을 해보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아파트 투자할 금액으로 건물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번 꿈을 가져보시고요. 또 생각보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건물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는 투자를 하셨다.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